네, 이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홈페이지 영상뿐 아니라 방역 수칙을 어긴 흔적 등을 삭제하는 등 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네. 특히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기숙사, 그쪽에서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기숙사 예. 아니라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지 못해서 예.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 분명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그다음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 않고 예. 찬양하지 않는 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긴 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그 영상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고 예. 그게 찾아서 당연히 그거는 뭐 방역 수칙 위반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종교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 당국이 좀 제대로 좀 살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영상만 봤는데 네. 그 영상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 지워지고 있는 예. 입장이니까 예. 좀 수사 당국은 좀 신속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네. 영상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뭐 지우고 있다면 이것도 증거 인멸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건 당연히 증거 인멸이 되는데 이제 자기 증거 인멸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지는 이제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서 누구도 조심하고 있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그 삶을 지금 지탱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서 빨리 네. 우리가 거리두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미인가 시설에서 나오는 집단 감염 때문에 예. 이 거리두기가 안 떨어진다면 네. 저는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예. 처벌의 문제는 처벌의 문제지만 이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감염에 관련된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비인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네. 시설이.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거기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네네. 이게 방역 당국의 방역망에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저 방역 당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있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방역 당국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예. 그걸 못 봤으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데 그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아마 그 미인가 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 대책을 다시 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가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4천만 시민을 전체적으로 방역 테두리 안에 예. 가지고 오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그 자기의 방역 수칙을 지키듯이 그 지금은 어떤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좀 국민이 단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방역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서 숨지게 한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였는데 그 아들을 숨지게 한 친부 그리고 동거녀의 항소심이 오늘 있었는데 원심보다 좀 더 과한 벌이 나왔어요. 저는 원심을 보고 되게 약했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이게 뭐 명백하게 살인 행위였고 네. 아이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연민 없이 예. 아이를 사망으로 이끈 그 계모라고 말을 할게요. 그냥 예. 계모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가 나와야 한다라는데 이제 22년이 나와서 좀 아쉬웠고 예. 지금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둘 다 양형부당으로 이제 항소를 하다 보니까 그 공판 검사가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살인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징역 22년에서 25년, 3년을 올렸는데요. 뭐 그냥 이거는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좀 부족했다. 저는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면 네. 좀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혹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런 학대 사건, 저희 마음 예. 아프게 했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좀 엄혹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그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건 명확하게 1심부터 2심까지 다 인정이 됐어요. 예. 그거 예. 뭐 당연히 그런데도 무기징역이 안 나왔어요? 뭐 이게 이제 저희들 양형 기준표에 보면 예. 사실 이게 무기징역이 이제 가장 가중 요소로 갔을 때 그리고 사람을 2사람 이상 예. 또 사망을 하거나 그 한 사람을 잔혹하게 예. 사망을 했을 때 예. 이제 양형 기준에서 무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법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에서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좀 참담한데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9살 아이가 느꼈을 때 그 공포, 네. 그 참담함을 생각하면 여전히 낮았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아이가 뭐 짜장라면 조금 먹은 거 말고는 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살인을 한 것 이외에 다른 좀 죄를 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희 이제 형법 이야기를 하면 살인죄가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예. 그 이외의 나머지 죄들은 네. 사실 경합이 되더라도 미국과 달리 형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가장 중한 연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데 그 예. 2분의 1을 가중했을 때 원칙적으로 무기가 나오면 네. 더 이상 가중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아마 3년 정도 더 올라가는 것도 아마 법원에서는 야, 이 정도의 어떤 뒤에 있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그 변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살인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로 아이를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친자식을 그 트렁크 위에서 같이 뛰게 했겠느냐라는 예.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부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면 아동치사 사건에서는 자기의 친아들을 위해서 뛰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네. 반문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좀 설득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점이 많아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사건의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붙여서 예. 판단해서 한 3년 정도가 더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숨진 아들의 친아버지 있잖아요. 네. 그 친아버지 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예. 이제 막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결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아, 예. 뭐 친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아이 학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속적인 학대라고 예.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친아버지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강하죠. 자기 아이를 지켜야 될 보증인식주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방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동을 도우는 자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예. 아버지, 어머니, 특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방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기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어떤 부자기적인 방임이 있었는지, 또한 이런 살인 사건에서 어떻게 가담있는 행동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 당국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좀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가 숨진 사건 하면 사실 최근에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모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양부에 대한 뭐 처벌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가방 학대 사건이라고 이제 제가 속칭 이야기를 하면 가방 학대 사건에 있어서의 그 계모가 했는 행동은 사실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의 양모가 했는 행동만큼이나 굉장히 엄혹한 행동을 했고 예. 저는 정인이는 오히려 지금은 9살 아이라서 나 숨 막혀요 숨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정인이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그 영아였거든요.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적어도 지금 가방 학대 사건보다 정인이 사건에서 양모가 살인죄의 고의로 아이의 신체 내부의 장기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네. 이 형기보다는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지금 25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 정인이 사건에서는 좀 엄혹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을 선고해야 된다. 사형을 예. 선고하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사형이 안 된다면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을 하고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